세비치님, 요즘에 분양하는 아파트들 청약 경쟁률을 보면은 84 타입보다 5구형이 더 경쟁률이 높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걸지 궁금했어요. 저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최근에 84형보다 5구형 경쟁률이 거의 뭐 4배 이상 높은 단지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첫 번째는 그 대출 규제 영향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627 대출 규제가 있었잖아요. 그때 대출 한도를요, 서울 수도권은 아무리 내가 소득이 높아도 6억으로 제한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금 여러 개 있어서 예전보다는 확실히 좀 제한되는 게 있어요. 그쵸? 근데 사람들은 입지도 괜찮고 새 아파트 좋은 데 살고 싶어 해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평수를 포기하는 거죠. 큰 걸 사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평수를 줄여가지고 내가 그래도 좀 좋은 단지를 선택하겠다. 그런 마음이 많이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면 이제 보통 똑같은 돈을 내가 집을 산다 했을 때 만약에 내가 경기도에 30평대 살 수 있고 서울에 20평대 살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지금은 약간 추이가 서울이 많이 분위기가 좋다 보니까 평수를 줄여서 서울의 20평대로 선택하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분양을 했던 잠실 르에리안 단지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 분양가를 이렇게 보시면요. 74의 분양가가 18억이고요. 5구형 같은 경우에는 16억이에요. 그래도 이제 거의 2억 가까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 경쟁률을 보면 74형이 그래도 평수가 좀 크긴 하잖아요. 그래도 5구형이 훨씬 높았어요, 경쟁률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봐도 소형으로도 확실히 사람들이 선호를 하는구나, 그런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요즘에는 이렇게 소형, 뭐 5구형 같은 경우에도 구조가 너무 잘 나와요. 아까 잠깐 예를 들었던 잠실 르엘 5구 타입의 평면도를 갖고 왔거든요. 이 구조를 보시면요, 5구형인데 방이 3개예요. 그리고 화장실이 2개입니다. 보통 방 3개, 화장실 2개 구조는 84형으로 많이 나왔어요. 근데 지금은 5구형도 이 구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쵸? 이 평수는 작지만 이 공간을 활용하기가 훨씬 좋아졌다는 얘기죠. 그쵸? 그리고 심지어 여기 드레스룸도 보이는 것 맞아요. 같아요. 드레스룸도 있어요. 그래서 평수는 작지만 이걸 되게 알뜰살뜰하게 이걸 너무 공간 활용을 잘 할 수 있게 만든 거죠. 그쵸? 5구형인데 방 4개까지 만드는 아파트까지 본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요즘에 그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요즘에는 각자의 약간 개인적인 생활들도 중시되잖아요. 가족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방이 좀 여러 개인 것을 좀 선호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영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족 구성원 수가 적어지는데 그치. 그래도 방마다 어떤 용도를 맞아, 만들어서 맞아. 여기서는 뭐 공부만 하고 여기서는 뭐 운동만 하고 이런 그치. 식으로 활용을 다 잘 하셔서 방 많은 걸 선호하시는 것 맞아. 같아요. 근데 저도 공감하는 게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부동산 공부할 때 제 방이 없었어요. 저는 진짜 그 식탁에서 했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마음이 나도 내가 공부할 수 있는 공부방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또 유튜브 같은 거 하면서도 내가 촬영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방이 많아지니까 이 방은 내가 공부하고 내가 작업하는 방으로 써야겠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점점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1인 가구가 많아지고 있고요. 이제 가족의 형태도 이제 보통 아이를 하나만 낳는 가정도 많잖아요. 아니면 아예 아이를 안 낳는 부부들도 있기 때문에 점점 이 소형에 대한 니즈가 또 강해지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서울을 예로 든다면 서울 같은 경우도 인구수는 계속 줄고 있어요. 근데 세대수는 계속 늘어나요. 이 세대수가 늘어나는 게 자녀들도 독립을 하게 되죠. 그리고 아니면 이혼을 하는 가정도 늘어나죠. 그리고 노후가 됐을 때 이제 노년 부부들끼리 뭐 사는 가정도 생기고 맞죠. 그렇게 이제 소규모 가족들이 늘어나게 되면서 그런 분들이 좀 선호하는 것들이 소형이잖아요. 그래서 더 이제 이런 수요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예전에는 1인 가구나 이런 분들이 원룸이나 빌라의 원룸이나 오피스텔 같은 것도 선호하긴 했거든요. 근데 조금 내가 여력이 되면요, 이런 것들보다 사실 아파트가 좋긴 하잖아요. 이런 커뮤니티 같은 것도 다 누릴 수 있고, 그쵸,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선호도에 있어서도 아파트를 더 선호하기 때문에 지금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상급지면은 20평보다 더 작은 더 소형의 10평대 신축도 사람들이 선호하게 될까요? 실제로 제 강의를 들으셨던 분 중에 괜찮은 아파트 상급지에 10평대 매물을 사신 분이 있어요. 그 제가 이제 그분에게 상담해 준 적이 있는데 분명히 한계는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한계는 그래도 사람들이 좀 두루두루 좋아할 수 있는 평형이 5구형 정도예요.
왜냐하면 5구형이라 했을 때 보통 우리가 25평이잖아요. 이런 평수는 신혼부부도 선호할 수 있어요. 살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평수가 이제 10평대로 더 줄어들게 되면 사실 신혼부부가 선택하기 좀 어려워요. 너무 좁으니까. 그런 것들은 확실하게 1인 세대 분들이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수요층이 확실히 더 줄어들 수 있다는 부분을 인정을 해야 돼요. 근데 또 이게 또 다르게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전에는 그런 1인 가구인 분들이 선택할 수 있었던 게 빌라의 원룸이라던가 아니면 오피스텔의 원룸형 이런 것들을 선택할 수 있었죠. 근데 10평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런 1인 가구인 분들도 충분히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격은 아무래도 더 높을 수 있지만 이런 걸 선택하게 되면 그 아파트의 커뮤니티라던가 뭐 그런 것들은 다 누릴 수 있어요. 똑같이 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분명히 메리트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뭔가 내가 단점이 있다 했을 때 그 단점이 부동산 시기가 안 좋은 하락기에는 더 크게 부각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평수에 대한 부분도 이 내가 너무 작은 평수를 산다 했을 때는 이게 하락기라 했을 때는 더 크게 부각이 되겠죠. 근데 이게 상승기로 가게 되면 워낙 분위기 좋으니까 이런 평수에 대해서도 수요가 더 생길 수 있습니다. 단점이 더 작아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저라면 어떤 선택을 할 거냐면 내가 정말 더 5구형이든 더 큰 걸 사고 싶은데 내가 자금이 부족해서 10평대를 살 수밖에 없다라는 상황이면 일단 살 수는 있어요. 사되 내가 최대한 이걸 좀 빨리 파는 거예요. 파는 시점은 이게 뭐 내가 직접 살지 않는다 했을 때는 세입자와 조율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단점이 있다 했을 때는 좀 분위기 좋았을 때 좀 빨리 팔고 내가 더 좋은 걸로 평수를 더 큰 걸 가든 더 좋은 단지로 가든 이렇게 조금 갈아타기를 빨리 하는 방법으로 접근하신다면 충분히 이런 전략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수가 더 작은 10평대일수록 입지도 더 잘 봐야 되고 그렇지. 좀 시기도 잘 봐야 되고 맞아요.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됩니다. 네. 20평대가 요즘에 진짜 선호를 많이 하시는데 그러면은 원래 9평이라고 불리던 30평대는 앞으로 더 인기가 없어지게 되는 걸까요? 일단은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서울에 보면 특히 서울엔 수도권 같은 경우에도 학군지가 있어요. 학군이 좋은 동네. 이런 동네들은 보통 초, 중, 고,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쭉 살려고 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방도 그렇기도 하고요. 그런 동네는 그래도 내가 오래 산다 했을 때는 큰 평수를 선호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곳에 대한 니즈가 많습니다. 예를 든다면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대치 아이파크라는 아파트가 있거든요. 이 평형별로 조금 제가 상승 여력을 좀 봤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요. 이게 지금 빨간색이 23평이고 파란색이 32평, 검정색이 44평이거든요. 근데 이게 2017년부터 최근에 상승을 했던 시세 차익을 보면 23평은 13억이 올랐고요. 35평은 18억이 올랐고요. 44평은 24억이 올랐습니다. 이게 평수가 클수록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이게 확실히 좀 학군지고 좀 선호하는 동네들은 평수가 클수록 많이 오른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게 뭐 특히 지방으로 갈수록 지방은 거의 기본이 33평이에요. 30평대를 보거든요. 왜냐하면 서울 수도권과 비교했을 때 매매가 자체가 낮아요. 그럴수록 조금 더 큰 곳에 살고 싶겠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중대형 같은 경우도 보면 이런 평수들이 최근 들어서도 많이 공급을 안 했어요. 거의 30평대 하거나 20평대 위주로 많이 했기 때문에 희소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희소성 때문에 더 많이 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제 분위기가 20평대로 많이 간다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30평대 아니면 30평대 그 이상에 대한 수요도 많기 때문에 내가 여력이 된다면 저는 큰 평수 가시는 거 충분히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우리 소중한 친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세비티 강의 및 1대1 상담이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